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번째 사회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 5번째 사회보험법으로 제정되어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에 2016년도 5월달에 개정된 이 법률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는데, 물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좀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좀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길버트와 스펙트의 정책 분석의 틀에 맞추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정책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알로케이션 할당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보통 우리가 이 원칙으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은 원칙은 띄어쓰기 없이 법률 용어로서는 노인 등이라고 이렇게 띄어쓰기 없이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 등이란 뭘까라고 할 적에 먼저 원칙 중에 원칙은 65세 이상의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 중에 원칙으로 하되 65세 미만의 자도 65세 미만의 자도 가능합니다. 치매나 뇌혈관성 장애 또는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이런 등등 소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그래서 65세 미만의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적을까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65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범위에 들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노인 등이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전면 대상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는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줄 바꿔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인 등 중에 6개월 이상 혼자서, 그것이 전적으로든 아니면 상당 부분이든 아니면 부분적이로든 아니면 일정 부분이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바로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본다면 소위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인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인정 등급판정위원회의 5등급, 등급판정위원회 5등급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5등급 분류가 있죠. 종래에는 이것이 3등급 분류였습니다만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서 5등급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3등급을 3,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리고 경증 치매를 5등급에 넣어서 지금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5개의 등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면상 쓰지는 못하지만 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는 이 적용 범위의 대상자, 그래서 가입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미리 말하지만 건강보험의 가입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뒤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급여가 있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인용 법률로 보겠습니다만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에 의해서 먼저 재가급여가 제공이 됩니다. 재가급여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재가급여로서는 세 분야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렇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그리고 주야간 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개의 재가급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개의 재가급여를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노인복지법에 나오는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5개를 시험용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중에 이 방문간호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방문간호를 뺀 나머지가 바로 노인복지시설, 그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의 서비스 5개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에 나온 것은 시설급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라고 하는 것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를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급여를 받는 경우는 시설급여. 다음에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여기 특별이란 말을 써서 현금이란 말을 썼죠. 결국에 특별이란 말로 쓰는 걸로 볼 적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급여의 원칙은 현물급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급여, 거기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자, 이렇게 세 가지는 현금급여로서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현금급여. 그래서 이 급여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큰 틀이니까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당연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노사정 3자 부담. 당연히 여기는 국가지원금이 있지. 국가지원금으로서는 예상보험료 수입액, 수입액의 20%를 우리가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제시를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는 여기는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죠. 아까 판서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는데,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서 그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별도의 보수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그러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지고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보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겠지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징수에 보면은 직장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누어서 징수하지 않았습니까?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보수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씩 해서 노사준등분담합니다. 그에 비해서 소득월액 월별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곱하기 보험료율 곱하기 2분의 1 해서 단독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역가입자 월별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가점수 곱하기 보험료 부가점수당 금액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도록
이 뭐냐면 낼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너무 내려 쓰겠습니다. 통합징수화돼.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화돼 구분고지하고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발송되어 오는 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고지서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이 징수를 하되 그 아래 보면 실선으로 건강보험료 얼마, 노인장기보험료 얼마가 별로 구분고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되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곱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료율로 해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여기를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의료보장에는 도덕적 개입을 막기 위한 국가적 개입이 있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국민건강에서도 우리가 다뤄졌던 거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국가지원금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14% 지원받고 그리고 보험료, 노사균등 분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와 세대 단위로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내도록 되어 있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서 보험료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나눠서 재가급여는 노인장기 요양급여 비용의 15%, 요양급여 비용의 15%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시설급여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일부 부담금 원칙, 물론 전혀 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원칙은 재가급여는 재가급여와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비용의 20%는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어디에서 딜리버리 관리를 할 것인가? 어디에서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같은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본다면 보통 이렇게 길버트와 스펙트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정책을 분석합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시험용으로 접근한다면 시무위원회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밑에가 권리구제의 방식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법을 통해서 법조문을 통해서 이를 하나하나 확인한 다음에 빠져있는 거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교재를 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 노인장기요양법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등 띄어쓰기 없이 노인등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보면은 대상자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귀속적 욕구 중에 연령이 있고 연령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전문가의 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진단. 하물며 밑에 나오는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자를 보더라도 노인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전문가의 진단이 아니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의 인정의 절차를 거친 자, 그렇게 해서 소위 인정받은 자를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진단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연령과 진단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음에 장기 요양급여. 장기 요양급여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가름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현금 등. 그 때문에 장기 요양급여라고 하는 것은 현금 등이라고 했으니까 현금이나 현물을 모두 급여가 그래서 무조건 현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금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그 글자가 하나 빠져 있군요. 그래서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자는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5등급으로 등급 판정위의 결정사항에 의해서 5등급으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원칙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어디다?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첫 번째 적정 제공의 원칙. 시험용어로 줄여서 보겠습니다. 적정 제공의 원칙. 그 다음에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이렇게 해서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3대 원칙, 그러면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조문이라는 것은 함부로 우리 맘대로, 이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를 통해서 제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그럴 것이라는 유추, 추정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자, 법조문 보세요.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어떤 적정 제공의 원칙.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 그래서 법조문이 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험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정 제공의 원칙,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그리고 의료 서비스 연계 제공의 원칙으로 축약해서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거기 장기요양보험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우리가 5대 사회보험을 보시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보험자는 단일보험자, 2000년부터 전면 통합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의 보험자는 하나, 단일보험자주의, 통합주의로 운영합니다. 단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의료보장사업, 장기요양보험사업이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 사업이든 의료급여 사업이든 어쨌든 의료보장 쪽에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관장을,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관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이끌어 갑니다.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자란다. 아까 판서는 했지만 여기 가입자. 여기 보면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보가입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건보 가입자와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에 있는 재원에서 국가지원금, 그리고 주된재원으로서 보험료, 그리고 본인 일부 부담금을 했는데 먼저 이 보험료 징수가 나와 있군요.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건강보험료 곱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을 하되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2번.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고지하여야 된다.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자, 여기 보면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고. 자,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또 공단은 통합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구분해야 된다. 각각 분리하여 독립회계로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통합징수하되 구분고지하도록 통합동시하되 구분고지하도록 이렇게 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을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을 보시면 장기요양 인정은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 즉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이렇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은 장기요양 신청, 그 신청을 받았을 땐 장기요양 인정의 조사.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가 되면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자, 여기 등급 나와 있죠. 여기 5등급 나와 있습니다. 5등급. 노인 등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5등급으로 나누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게 되는데 여기 5등급, 요양등급. 자, 우리가 요양등급을 보면 요양등급을 보면 거기에는 5등급으로 되어 있죠. 1등급은 전적으로 거기 보면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다음에 2등급은 너무 좀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서 65점 이상을 말합니다. 65점 이상, 95점 미만. 다음에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여기에는 60점 이상. 여기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걸로서 75점 이상, 95점 미만이고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에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여기에는 51점 이상 60점, 51점 이상 60점 미만을 60점 미만인 자를 이렇게 4등급을 합니다. 그리고 5등급은 치매, 경증 치매의 경우를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을 이렇게 5등급으로. 그래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5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는 전적으로, 상당 부분, 부분적으로, 또 일정 부분, 그리고 5등급은 치매. 점수로서는 뭐 거기까지 나올까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95점 이상, 75점 이상, 60점 이상, 51점 이상, 45점 이상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점수에서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관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는 자 이렇게 신청받은 후 조사해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등급을 판정하게 되는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0일 봐주시고.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그런데 다만 거기 보세요. 장기요양 인정 후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갱신된 장기요양 인정 후 유효기간은 1등급은 3년, 나머지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은. 그래서 첫 해 장기요양 인정의 등급 판정이 장기요양 인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먼저 첫 해는 1년입니다. 그런데 재신청을 통해서 갱신을 할 경우에 직전 등급과 똑같은 등급으로 나온다면 장기요양 1등급은 3년, 다음에 2, 3, 4, 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도 봐주시고. 다음에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은 우리가 왼쪽 페이지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자격은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번에 보시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의 신청,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 신청 또는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신청을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급자가 거기 보면 장기요양 보험의 가입자나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그 소위 그 수급자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신상의 장애로 할 수가 없다면 가족이나 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들도 할 수가 없다면 가족이나 친족이나 또는 맞으면 이해관계인이 대리할 수 없다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그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신청이나 또는 갱신 신청 또는 등급 변경 신청을 본인의 심신상의 장애로 인해서 할 수 없다면 가족이나 또는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그 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 자, 거기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색깔 너무 칠했군요. 여기 보면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 6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기본 원칙에 의해서 제공의 기본 원칙에 의해서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 자 좋죠? 재가급여 우선 제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 6가지를 쭉 해서 여기만 빼고 나머지 5개 한다면 노인,
복지시설 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5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급여를 받는 것을 바로 제가 말하자면 시설급여라고 하는데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2가지가 있다는 것을 봐주시고 그중에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과 더불어 3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법제로서 다 미리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나와 있네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신청이 아니라 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도달주의 우리 민법상 이거는 보통 도달주의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도달한 날로부터.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은 월한도액 범위에서 제공한다. 장기요양 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좋습니다. 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자, 여기도 중요 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단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단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탁 계약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무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같은 경우에는 인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도 인가 이런 것처럼 예외가 있는데 자 여기는 어떤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관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지정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사항입니다. 그러나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사항은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재가급여 중에 어느 하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장기요양기관 거기 보면 재가급여 중 재가급여 6가지가 있죠.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단기 보호, 주야간 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이러한 재가급여 중에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장기 요양기관을 설치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된다. 그래서 장기 요양기관은 사실은 사회복지사업법 원칙처럼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본래 장기요양기관의 원칙은 지정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신고로서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신고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재가 및 시설급여 비용. 자, 거기 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된다. 그렇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재가급여나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비용. 그래서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공단은 그 청구를 심사해서 바로 말하자면 여기 나오는 장기요양 급여기관에 당연히 장기요양 급여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고 본인 일부 부담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를
시설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의 20%를 본인이 내도록 한 것이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의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여기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를 이렇게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은 결국에 여기 보면은 재원, 국가지원금, 그리고 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지요. 그리고 본인일부 부담금. 자, 이걸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국가지원금과 보험료는 이건 공공재원이지요. 공공재원입니다. 국가지원금 조세로 일부가 지원되니 공공재원. 또 사회보장성 조세 당연히 공공재원. 그런가 하면 본인일부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은 이것은 민간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과 똑같이 국민건강보험과 똑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재원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은 그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만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은 혼합재원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나 또는 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모두 공공재원으로만 운영을 하죠. 국가지원금과 그리고 주된재원으로서 보험료만 가지고 운영이기 때문에 공공재원으로만 운영합니다만 여기는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혼합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사업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단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자이면서 관리운영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가 나와 있네요.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 등급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둡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둔다. 공단에 두는 겁니다. 공단에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를 둡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본래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모를 고려해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하나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보면은 다만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아니면 2개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하나를 설치할 수도 있다. 뭐 그러지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 다음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년도 장기 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여기 나와 있죠. 예상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경우에 20%, 국민건강보험사업과 같은 경우는 14%를 지급을 합니다. 14%.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빠진 거. 이의신청, 권리구제. 만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상에 관련된 권익침해가 있다면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권리구제. 자,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보험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사업에서 권익침해가 있다면 이의신청. 자, 한번 적어볼까요? 권리구제, 의료보장상 권리구제. 권리구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누구에게 하느냐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에는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권리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의 신청. 어디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 신청하고, 다음에 심판 청구하고, 그리고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의 신청하고 그에 불복하는 경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단의 절차를 거쳐서 이끌어 갈 수도 있지만 단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가지고 꼭 직선 라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역시 이의 신청, 그리고 여기는 심사 청구가 되겠어요. 심사 청구,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 자체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의 신청의 불복의 결과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법조문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지만 가운데의 절차가 여기는 심판 청구, 여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심사 청구로 되어 있다는 거, 이 절차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권리구제에 관한 것도 같이 지금 정리를 했고, 또 하나 지금 서운하게 교재로 와서 좀 서운한 것은 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5대 사회보험에 다 이 심사위원회가 있고, 당연히 여기도 심사위원회, 노인요양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용 공식처럼 노인요양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같이 첨가를 해서 빈 공간을 채워주시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양위원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장기요양위원회 채워주시고, 또 권리구제 절차를 그 공간에 채워주시면 아마 뭐 거의 노인장기요양법이나 노인장기요양정책으로서는 빠진 말은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공공부조로 들어가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